일단 쉽지 않아요.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뭐 2차 전지 안 본다 해도 에코프로,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래도 꼭 보시겠다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에코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그 정도 수준 보시는 걸로 설정을 잡으시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검색기에 나오는 개별 종목. 오늘 검색기에 포스코 DX 하나 딱 나와 있어요. 하나. 얘 하나. 그러니까 포스코 DX 정도의 종목, 뭐 그 정도 기준 이외에는, 종목 검색에 나오는 거 이외에는 2차 전지를 별도로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얘도 검색에 나오고 딱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났어요. 수급만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고, 내일장 공략주에 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원고 작업 표 작업 인계 만든 분하고 해서 4시 반까지 표 다 나올 수 있게끔 전부 작업해 보세요. 그리고 종목 뭐 이스페타시스하고 두 종목 해보시고 똑같이 만드세요. 똑같이. 어? 종목 검색기 설정 종목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오늘 뭐 변동률 상위 종목이라든가 그런 부분 같이 보면서 표 작업은 이제 디자인 쪽, 이쪽 혹은 PPT 잘하시는 그쪽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원고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는 걸로. 10월부터는 10월부터는 방송 시간이 6시에서 8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어찌됐든 하여간에 삼성전자의 이 누적 수급 범위 부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배터리 아저씨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말고, 뭐 일부 또 기자분들께서도 메이저가 아닌 그 인터넷 뭐 이름도 없는 이상한 뭐 언론사라고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런 데서 자격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부분에 그런 코멘트를 하실 수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정상적인 분석 내용도 아니고, 에코프로 날아가는데 삼성전자는 5거래 일찍 빠져요. 개인들 다 죽여요. 시장 대비해서 강세란 말이죠. 시장 대비, 고점 대비 밀려 있지만, 고점 대비, 시장 대비해서 고점 기준으로 잡으면 2배 가까이 밀려 있지만, 올해 들어서의 그 변동률도 1.5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원체 뛰어나죠. 올해 기준만 따진다면. 전년 대비해서 또 시장 대비해서 3배 이상. 근데 왜 자꾸 얘네들을 못 살게 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결론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업황 개선폭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강조드리지만은 계속 보여드리는 거 또 보여드리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쇠뇌를 시켜드리는 거고, 이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 꼭 보셔야 돼요. LG에너솔루션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올해 대비 내년의 실적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에 대한 인정이 외국기관 메이저들의 순매수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기관 순매수의 기준에서 확인해 보실 부분들. 자동차,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자동차.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도 LG전자가 꼬리 달고 밀려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은 펀더멘탈과 수급을 보면서 대처하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가 좀 많이 버거운 상태예요, 사실. LG전자에 어찌됐든 오늘 기준도 또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만, 양봉으로 형성돼 있을 때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다. 꼬리가 달려서 이렇게 좀 둔화되고 아쉬운 부분이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지금 좀 아쉽죠. 많이 아쉬운 구간인데, 16만 원 넘기고 2번이나 넘기고 수급도 들어오고 거래도 터지고 수급도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뭐 얘는 시장 핑계를 안 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이제 시장도 조금 반등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이쪽도 고점 대비해서 12%예요. 퍼센테이지로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데 5월 이후에 이제 기회 비용을 놓친 거 아니냐? 얘 팔아서 2차 전지 샀으면 초대박 아니었냐? 그렇게 따지면 다 팔고 2차 전지 몰빵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말장난하기가 쉬운 게 이쪽이에요. 뭐 현금 비중 얼마로 갖고 갈까요? 뭐 장이 좋을 것 같으면 10%고요. 조금 안 좋을 것 같으면 20%고요. 좀 장이 좀 빠질 것 같으면 30%래. 누가? 배터리가 꽂혔어, 배터리한테 이제 예전부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바닥은 어디라고 생각되면 더 사는 거예요?
그럼 바닥이라고 인식되면 더 사세요. 그럼 나는 오늘이 바닥이라고 인식돼도 더 샀는데, 예를 들면 롯데전자, 롯데가 아니라 LG전자 다시 밀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또 팔아서 현금화 하라는 얘기예요? 명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보면 이제 현금 비중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속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교지만은 리먼 브러스 터지고 나서 고점 대비 50% 빠졌잖아요, 시장이. 그 고점 대비 50% 빠지는데 그 10% 빠지고 20% 빠지고 30% 빠지고 40% 빠지고 50%까지 빠질 때까지 계속 중간중간마다 이게 바닥입니다 얘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현금 30% 그냥 무조건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현금 없으면 나는 숨을 못 쉬겠다 이거 진짜로. 그분이 그러면은 현금을 어디서 썼을 것 같아요? 50% 빠져도 안 써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현금 비중 얼마를 가져갈까요? 그분 같은 경우는 30%가 없으면 심장 벌렁거려서 못 한대요. 50% 까질 때까지 현금 비중 그대로 유지했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왜? 30%대 이거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30% 들어왔어. 더 빠져.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손절해가지고 30% 현금 비중 채우라고? 어디서 손절해서? 5% 더 빠지면?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주식을 담을 수 있는 비중만큼 내가 생각할 때 윤정두가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20%는 나 현금 갖고 싶어. 그럼 20% 빼두시고. 주력주 저런 걸 왜 해? 그냥 한 종목 그냥 딱 들어가서 그냥 승부 보고 나오지. 난 매매가 원활해. 혹은 내가 잠깐 못 봐가지고 뭐 변동이 밑으로 깔리면은 손절도 할 수 있어. 그러시면 뭐 종목 뭐 분산할 거 뭐 있어요? 우리 주력주도 거래 터지는 종목만 들어갔다가 종가로 무조건 빼고 나오면 되죠. LG전자 들어갔다가 거래가 둔화돼 있어 중간에 빼고 나오는 거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현금 비중이나 비중은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시는 건데, 우리의 기준에서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준은 주력 포트폴리오를 여기까지의 기준에서 다 사는 게 아니라 IT 4종목에서 최소 한 종목 내지는 2종목, 비중은 현재 기준에 동진 세미캔까지 포함을 해서 공식적으로 40%, 그리고 얘네들까지 해서 최대 50% 제가 설정해드리는. 그다음 자동차, 성우하이텍 굉장히 먹었지만 완성차 하나 하고 이번 달부터 넣어둔 성우하이텍 이렇게 해서 30%. 그리고 나머지 LG화학, 뭐 현대로템, HD 현대인프라코 편입의 기준이나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난 단타 치고 싶어요. 얘도 들어가고 싶고 얘도 들어가고 싶고 얘도 들어가고 싶고 단타 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 50%, 포트폴리오 비중 50% 예를 들면 현금 뭐 20% 오케이. 나머지 30% 갖고 단타 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중은 잡아드린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나는 그냥 자산 운영에 있어서 여러 자산이 있는데 그중에 주식 자산인데 뭘 포트로 넣어둘까의 기준, 또 변동성 매매 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의 기준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제가 이제 설정해드리는 이런 종목군들을 들어보시고, 얘가 결론은 동진세미캠이 7월 말에는 좋았는데 지금 수급도 꼬이고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럼 질문 주시고. 그럼 질문 주시면 주력주로 넣어놓은 종목은 어지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HPSP, 이스페타시스가 수급도 들어오는데 거래까지 터져서 변동성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한다면 이동 전략을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얘 잘라서 쟤를 삽니다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우하이텍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조정폭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걸 뭐 기술적으로 10,000원이 집계해서 여기 깨지면 안 돼, 여기 깨지면 뭐 하한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깨지면 하한가가? 우리가 성우하이텍을 들어간 거는 어찌됐든 완성차의 실적과 성우하이텍의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그것을 윤정두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들이, 기관들이 좀 일부 매도가 있었지만은 외국인들이 11%의 매집을 단행하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을 두고 과하게 밀려 있지만 일단은 엄청난 비중을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쪽은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선순위에서 변동성으로 들어갔던 쪽, 뭐 중국 관련주를 변동성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기간이 길어지네? 그럼 그쪽을 잘라낼지언정 주력 쪽은 안 건든다는 얘기예요. 왜? 주력 포트에 넣는 거는 그래도 일단은
펀더멘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수급 업황이 개선이 되거나 실적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업황이 개선되거나 그리고 수급이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해서 수급이 유입되어 있거나 그런 종목 위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HB 현대인프라코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벅차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되돌림 구간 이용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고요. 주력주는 어지간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G 화학도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아쉽죠. 이때 2차 전지 전량 차익 실할 때 같이 잘라줬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 2차 전지의 보험? 뭐 보험 든다 그러면 좀 그런가요? 하여간에 그 부분에 지금까지 미끄러져 버렸어요. 손을 뭐 이렇게 들고 멈춰 있는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도 만약에 비중이 많으셔서 난 도저히 옴짝달싹 못한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 보내주세요. 예전에도 1월달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 전체 종목도 힘들었고 1월달 같은 경우에 결정을 해드린 게 예를 들면 뭐 현대로템 정리해서 이 종목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때 막 현대로템을 20% 이상 30%까지도 편입 설정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게 정리를 해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붙은 거죠. 1월 26일 포스코 퓨처엠 문자 사인 14번 나가고 거기서부터 2차 전지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에 8% 폭등, 2월 8일 날 에코프로에 21.82% 폭등. 이런 기준에서 수급을 그쪽으로 다 몰아갔기 때문에 손실 범위를 좀 해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미반도체 기준도 네이버의 기준을 너무 안타깝지만 잘라내서라도 한미반도체로 옮기자는 게 결과적으로 좀 잘 형성이 돼줬잖아요. 그래서 향후 기준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단행해 드릴 텐데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을 어떤 종목에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모르니까 제가 공식적인 부분에서 얘 잘라서 이렇게 합시다. 이건 못한단 말이에요. 포트를 주시면 우리 거보다 이제 비중이 좀 과하게 있으시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다 종목을 사서 진짜 뭐 변동성 매매 기준에 변동성 매매가 뭐 소형 잡주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든 이스페타시스든 그 밖에 뭐 중국 관련주가 탄력을 주든 그런 쪽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한 기준점에 포트 전략 부분을 다시 짜드릴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꼭 보내주시고 2차 전지도 조금 전에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좀 한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주력주의 기준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거래 터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거래된 5위입니다. 터져 있는 거고 수급이 이제 조금 기대보다 못해요. 못하지만 순매수가 아닌 관여율 기준에서 30% 수준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강세를 띈 부분이 전혀 부정적이지 않다. 또 오늘의 기준의 주봉상의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월요일인데 지금 4분의 1 이상으로 터져 있잖아요. 여기 얼마였어요? 지난주 거래 좀 터졌다 했을 때 2,700만 주. 오늘은요 750만 주. 그러면은 2,700만 주에 4면은 4로 나누면 얼마야? 7428인가요? 7428 맞나요? 700만 주가 넘으면은 얘보다 더 많이 터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번 주는 5거래일이니까 당연히 넘긴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HBSP 같은 경우에도 손바뀜 수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기간이 5만 주 사서 개인이 6만 주 뺏겨서 6만 주 뺏겼다고 4%씩 오르면은 개뿔이나 6만 주면은 0.01%인데 0.1도 아니고 1%가 80만 주 0.1이 8만 주? 0.1이 8만 주. 그럼 0.1도 안 되는 물량 가지고 무슨 깜짝 놀랐어요. 0.01이라고 저도 해놓고. 어찌됐건 그 기준이 아니라 또 교육용으로 보신다면 170만 주잖아요. 매도 그리고 매수의 부분에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56만 주란 말이에요. 56만 주. 40% 가까이가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위로 움직였다. 아시겠어요? 개인들이 물량 6만 주 뺏겨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수급 관여도 자체가 메이저들이 윗방향의 수급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쪽에서 30만 주대 매도까지 나왔었잖아요. 그거 막판에 싹 잡아
뺏어가 줬는데 기간이 11만 주? 방 안에서 혼자서도 11만 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농담이 아니라 방 안에 지금 이스페타시스 10만 주 안 갖고 계신 분, 10만 주 안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10만 주 갖고 계신 분이 계셔. 그리고 우리 전체 방 안에서 뭐 10만 주만 있겠어요? 우리 전체 방에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내고 VVIP 방에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농담이 아니라 10만 주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니까 방에? 근데 무슨 기관이 개뿔 10만 주 샀다고 외국인 11만 주 파고 기관이 11만 주 사가지고 그게 뭐 강보합 0.85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한 명씩 그냥 10만 주씩 사버리면 뭐 50명만 사면 50% 올라가는 거예요? 관여도 보자 그랬죠. 오늘 뭐 강보합으로 끝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매도와 대형주의 기준은 이래요. 그리고 메이저들이 관여가 되고 있고 거래대금 최상으로 터져 있는 종목군들 기준이 이렇습니다. 매수의 관여도 보시면 100만 주 좀 넘는단 말이에요. 15% 이상이죠. 그러니까 15% 이하 이상을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고 당연히 월등히 더 터져야 되는 기준을 설정해드리고 있죠. 항상 15% 이상, 20%, 3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오늘 뭐 손바뀜이고 개인이 2만 5천 사서 올린 것도 아니고 매수 기준의 20%에 가까운 물량이 윗방향으로의 매수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 부분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디서도 얘기를 안 해요. 본인들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거래가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없어야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응? 개인이 샀는데도 올라갔네. 이거 위험한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형화되지 않는 건 믿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의 기준도 정형화된 자료를 다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얘도 지금 저평가 아니에요. 낮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평가는 아닌데 거래가 수반되고 흐름이다. 거래가 없는데 거래량 다 줄었는데 이런 걸 보고 정신 나간 친구들 뭐라 그래요? 거래가 줄어야 고점을 넘깁니다. 그건 정신 나간 소리고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는 줄지 않았냐? 얘는 변동률이 높았죠. 그럼 얘는 거래량으로 보는 게 거래 대금으로 보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올라가서 안 올라가죠 당연히. 거래 대금입니다. 이제는 변동성이 큰 종목은. 거래량은 고빈도 거래 얘기했잖아요. 고빈도 거래. 고빈도 거래라는 거, 거래를 매수매도 뺑뺑이 돌리는 거. 4,600만 주. 그럼 얘가 대주주 물량까지 빌려가지고 매매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기계적으로 매수매도 알고리즘 매매를 넣어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시 현상이 나잖아. 양봉 나왔다고 해서 이게 매집이라고 착시 현상이 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물량이 안 나가면 매집 물량이 안 나갔다고 표현을 했어. 지금은요. 그렇게 분석했다면 다 죽는 거라니까. 응? 그렇게 따지면 지금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매도 물량이 나간 게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 유튜브에서도. 아니라고. 누적 수급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형주의 경우는 누적 수급을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가장 유리한 거고 소형주에서 이 수급을 찾으려고 거래량을 따지는 건데 두 번째 기준은 거래가 지속되면서의 양봉의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느냐. 뭐 에코프로를 뭐 여기서 산 사람들이 저기서 다 팔아가지고 이제 고점이 그런 게 어딨어.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갖고 가는 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전부 매수매도. 기간도 일정 범위에서는 차익 실현. 그리고 환매가 안 나와 재편입. 그게 무너져? 그럼 계속 매도. 근데 환매가 안 나와? 매도했다고 밑에서 재편입. 그거는 교육할 때 차분하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은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기준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거래대금 부분이 오늘은 많이 둔화됐습니다. 이렇게 둔화되면 안 돼요. 내일 당장 터져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둔화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심사숙고해서 빼고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영풍제재는 신규 편입 없어요. 있는 물량만 잘 빠져나오는 걸로 기준 잡을 겁니다. 5만 원 위쪽으로 잡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호텔신라. 여전히 뭐 3,900만 주짜리에 7만 주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0.2%. 다만 수급은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수급이 작지 않은 수급이고. 그 결론은 앞전의 고점을 다 넘길 수 있는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냥 호텔신라 뭐 반등 나오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슈는 물거져 있잖아요. 명분이 있어. 모멘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6년 5개월 만에 중국 관광객이 입국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 오케이.
그 상황에서 앞전 고점을 넘긴 공매대차 상환 부분도 아니고 순수한 매수의 기준으로 잡히는 물량을 넘긴 흐름. 그래서 고점을 넘겼는데 다시 그 자리로 왔어요. 수급에서는 유리한 거죠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수급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좀 더 수급이 강화되고 요 정도 수급 갖고는 안 되니까. 그리고 거래가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이 거래가 터졌으면 유지가 돼야 돼. 계속 유지가 안 돼? 그럼 일단 수급은 들어왔으니까 돌리는 흐름이 연출되면 그때 거래 없이 9만 원 공방 나온다. 거래 없이 9만 원 공방 나온다. 이번 주 내로. 무조건 잘라내야죠.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마감 때까지 최소 300만 주 이상을 못 터뜨린다. 최소. 그러면 나와야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파라다이스 마찬가지. 일본 기준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됐죠. 그나마 수급은 들어오는데. 근데 얘는 9천만 주야. 얘도 0.3%뿐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공매대차 상환 부분이라고 의심되는 부분 그 이상의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 이상의 물량이. 대신에 거래가 둔화되면 변동성 확장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도 17,500원의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인데 재편입 단가보다 좀 많이 밀려있단 말이에요. 17,000원대 중반 그 정도 오면은 손절이 되더라도 거래가 없으면 정리한다. 거래는 얼마나 터져야 되는데 최소 얘도 1,500만 주 터져야 돼. 그냥 1,000만 주, 1,600억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변동률을 가져갈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DX의 150만 주의 요 흐름이 요게 추세 수급일까 아니면 뭘까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저 종목을 넣을 거예요. 거래가 계속 없어지고 둔화돼 있는데 중국 관련주를 계속 뭐 의무적으로 넣는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아침에 오신 분들이 내일장 공략주 뿌리셔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빠르게 채팅방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채팅을 잘 안 봐 사실은. 카톡을 안 본단 말이야. 문자를 보내셔야 돼. 그게 가장 빨라. 저한테 소통되는 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수베타시스는 당연히 가져갑니다. 가지고 들여다보는데 공격적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금 열어줄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전 거래량의 70%의 기준을 설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7일은 77을 가지고 1200만 주인데 뭐 1000만 주만 넘어가도 오늘 뭐 700만 주, 800만 주, 750만 주에서도 거래되고 5인데 1000만 주만 넘어가도 돼요. 그럼 오늘은 좀 공격적으로 잡아볼게요. 왜냐면 아니 뭐 지금쯤이면 조금 그 돌려질 만한 기준 되지 않나요? 미국장의 흐름도 또 엔비디아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뭐 고점 찍고 아니라 변동률 확대되고 나서 시장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미국장의 개선폭과 함께 거래는 더 터질 겁니다. 근데 좀 공격적으로 뭐 1000만 주 기준에서도 들여다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수베타시스 1500만 주가 맞는데 일단은 좀 공격적으로 설정을 한다면 1000만 주. 그럼 앞전에 1200만 주보다도 적지 않냐. 거래대금은 더 많죠. 앞전 1200만 주 대비 1000만 주만 터져도 거래대금은 더 많이 형성이 됩니다. 좀 공격적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5조예요. 5조. 우리가 맨 처음 봤을 때가 1억 5,200만 주짜리니까 아까 제가 1억 5,300만 주라고 그랬는데 1억 5,200만 주네요. 1억 5,200만 주에 11,000원부터 들어갔으니까 2조일 때 들어간 거예요. 2조일 때 들어간 건데 벌써 저만큼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코 DX의 경우는 말 그대로 2차 전지 들어갑니다가 아니에요. 2차 전지 안 들어간다고 해도 넣어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포스코 DX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볼 수 있다 이거야. 에코프로는 왜 못 봐? 볼 수 있어요. 다만 포스코 DX도 이 기준에서 변동률이 따라붙을 수 있는 변동률이 되려면 오늘보다 더 터져줘야 된다는 거. 아무리 우리가 공격적이어도 얘네들 공격적인 거 기준 잡으면 됐죠.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 2차 전지를 들어가는 것만 해도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를 들어가겠다? 딸랑 뭐 10만 주의 매수에 얘가 10% 등락이 나와 0.4% 매수에 0.4%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의 기준 뭐예요? 에코프로 내일 매수야?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이건 뭔데? 거래가 최소 그럼 100만 주만 터져줘라. 100만 주면은 1조 2천억 수준인데
그 정도면 거래대금 1위로는 올라올 수 있으니 그럼 그러면 내가 들여다 봐줄게. 에코프로 너 나와봐. 한미반도체, 포스코 DX, 이스페타시스. 응? 그렇게 기준을 잡고 최상단 부분에 여기를 이제 하이닉스하고 LG전자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LG전자 부분이 또 오늘 거래가 급격히 둔화됐어요. 50만 주라서 이거 참 넣기가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쪽을 여전히 설정을 잡을게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두 종목, 이스페타시스 PCB 업체의 엔비디아 관련된 한 종목. 전체로 따지면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이 세 종목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쏠림 현상이 있더라도 그런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만큼의 거래량 거래대금 형성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하이닉스 뭐 매번 뭐 1조 터지고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OMA 20MA 거래 부분 1조 월봉상에서 수반되고 양봉일 때 그런 기준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얘 좋을 것 같아요, 뭐 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버겁고 이 부분은 미리 올려드리긴 할 텐데 일단 시간의 거래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 대처를 할 겁니다. 오늘도 사실 뭐 미팅을 갖자라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3시 반은 그냥 바로 끝낼게요라고 했는데 일단 그렇게 못하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한 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한 바퀴 쭉 둘러봤고 이것도 이제 그냥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오픈을 해드릴 건데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셔서 같이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기회의 장이죠. 굉장한 기회. 남들 지금 글로벌 증시 일본은 3,600 정도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3,600 정도까지 찍고 지금 한 3,300포인트대 수준인 거고 나머지는 3,300 위쪽으로 넘겼다가 유럽 쪽은요. 지금 한 3,200포인트 수준인 거고 미국 쪽은 다우가 지금 한 3,000포인트 위쪽 S&P 500 지수 3,000포인트 위쪽 나스닥 같은 경우 한 2,800, 900 정도 근데 걔하고 왜 우리하고 비교해요? 우리는 2015년 말 대비해서 30% 올라왔고 나스닥은 220% 올라왔어요. 그 상태에서 눌린 목인데 왜 걔네하고 비교를 하냐고.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교육이 진행돼서인지 많은 분들이 지금에도 교육 신청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세 분이신가요? 교육 신청을 하셨어요. 교육은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윤정도 성격상 교육이 조금 윤정도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막 시간 계속 늘려서 더 해드리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월요일 금요일은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여유로움에서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월요일 금요일 아직까지는 10월달 이전에는 여유가 있어요. 시간적. 그래서 그때 교육을 명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이번 교육은 무조건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짜 거의 올 초에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2월달에 6개월 만에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제 다시 준비할 거예요. 아니 캔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초등학생도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렸잖아 오전에 이게 나 이거 다 그냥 오픈할래. 아까도 그냥 어차피 우리끼리 보는 화면에서는 오픈하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오픈할래. 이게 와우에서 매출 10위 안에 들어올 거야. 5위? 1위도 한 번 했었어. 그런 양반이 야간에 어제 교육이라 18일 야간에 한미반도체 탁 가지고 나서 내가 이 한미반도체 사라고 했죠 하면서 보여준 교육 자료가 모니터링이라고 그랬으면 몇 년 만에 하도 배터리 아저씨 답답해갖고 얘가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걸 한번 들여다보니라고 유튜브를 쫙 봤어요. 그렇더니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더만 그 양반이. 굉장히 위험 수치를 넘나드는 금감원 막 자기가 두들겨 패고 앉아있고 내가 볼 땐 그 양반이 문제거든. 지금 금양 때부터 해서 시가총액 3천억짜리를 시가총액 3천억짜리를 세상에 10조까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온갖 사실상 좀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제가 그걸 뭐 클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이런 거 가장 싫어한다 그랬죠, 윤정도가. 이번 교육에 이거 포함되어 있어요. 전일 거래량 대비 당일 총 거래량이 300% 이상. 이거 정신 나간 거지. 어제 10,000주 터진 종목 오늘 30,000주 터지면 거래 터진 거예요? 어제 100만 주 터진 게 오늘 300만 주 터지면 터진 거야? 그러면 한미 반도체 금요일 날 9,700억 터졌는데 그거 뭐 그럼 또 300%또 터져야 되는 거야? 밑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모든 내용은 다 정형화돼서 조목조목 다 같이 확인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가 매번 1조씩 터지고 거래대금이 1조씩 터지고 움직입니까? 얘가 시가총액 3위잖아요. 85조, 84조.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처럼 그 거래대금 막 8조까지 터지면서 움직이는 나야 돼? 하루에 8조? 얘 40% 이상 올라올 때 하루 거래대금 1조 미만이었어요. 마지막에 5월 말에 엔비디아 폭등 나오면서 하루에 1조씩 2번 이틀 터진 거지. 뭐 예전에 21년도에는 뭐 3, 4조씩 터졌지만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OMA, 20MA 거래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또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 거래량이 무슨 중요해, 거래량이. 예? 거래대금이 중요한 거죠. 100원짜리 1억주 터져봐야 100억 분이 더 돼. 1,000원짜리 1억주 터져봐야 1,000억 분이 더 돼. 에코프로 100만 주만 터져도 얼마예요? 1조예요. 100만 주만 터져도 1조라고. 근데 어떻게 1억 주, 100만 주,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지. 그럼 여기다 거래 대금이라고 써줘야 되잖아. 얘가 와우의 매출 1등. 1등이 농담해라. 검색식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교육한다고 하는데 단어도 잘 모르고 캔들 교육한다고 캔들 띄워놓고 도지를 가지고 샛별이라고 그러질 않나. 틀릴 수도 있지가 아니야. 유료 강좌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응? 이 내용이 이거예요. 동시효과 얘기하는 것 같아. 동시효과 물량. 동시효과 물량이 어떻게 10%가 체결돼? 얘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떻게 10%를 어떻게 체결시킬 거야? 포스코 퓨처, 포스코 DX 내일 동시효과 10%를 어떻게 설정할 거야?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거래가 터진 종목에 대한 기준, 거래가 안 터진 종목에 대한 기준, 거래 대금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요거는 뭐 윤정두 걸 흉내 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10% 해놓고 9시 땡 할 때 동시효과에 10% 해놓고 10분 내에 10%면은 한미반도체 10분 동안에 1,000억씩 터지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1시간 동안 6,000억 터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순식간에 순간적인. 그러니까 소형 잡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소형 잡주를 하다. 검색식 한다는 친구고. 이 양반은 뭐 얼굴 튀어나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기아차가 결론은 거래가 이게 뭐냐면 거래가 없어서 주가가 폭등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기본적인 옛날 방식으로 해도요.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이 높아진다는 거지. 거래가 없어서 고점이 높아진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어딨어.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고전적인 거 갖고 나와서 거래가 터져야 거래량이 터져야 주가가 상승한다. 이건 일치하는데 이건 모순되는 이런 예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원래 이거로 따져서 거래가 수반되고 고점을 넘겨야 된다.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얘네들이 지금 4조 5조씩 다시 터질 수가 없으니 꺾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도해야 된다는데 거래 없이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다 사라는 얘기야? 결론은 뭐냐면 변동성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의 긴 기간을 보니까 거래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은 향상이 돼 있어요. 변동이 14배가 나왔어요. 3년 사이에. 그 당시에 14배면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가 둔화되고 움직인 것 같잖아요. 아니야. 거래가 둔화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래가 실리면서 가죠.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를 모르면서 이런 논리를 펴? 예, 인양반도 지금 와우에서 매출 한 5위? 갑자기 맨날 손가락 빨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거야. 뭘로? 매경이나 한경이나 아니지 조중동이죠. 조중동 쪽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 기업의 혼맥도, 기업의 인맥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40만 원 했거든요. 양장본으로 해갖고 CD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를 훔쳐다가 훔친 게 아니지 뭐 돈 주고 샀겠지. 그러면 그거는 유료잖아요. 그 유료를 방송 갖고 나와서 떠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먹혀버린 거야 맨 처음에 할 때. 뭐 삼성 가게도, 삼성 지분도, 그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 분석 내용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인물 검색도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 막 혼맥, 인맥 그거 보여주면서 이야 뭐 자산가들이 이렇게 투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올려놔. 그게 터진 이후에 매출이 나오니까 이제 방송 시간을 더 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여러분 거래량 파동법이라는 게 어딨어. 거래량이 없어야 고점을 넘긴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걸 주말에 봤어요. 주말에 제가 몇 년 만에 모니터링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윤정도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다못해 우리 연구원분들 직원분들조차 직원분들도 아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를 유료화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증권사에 나오는 거 그대로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거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윤정도라면 우리 직원분들이라면 어떻게 대표님 이거 영망치형 설명인데 이게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영망치라는 거는 이겁니다. 이걸 그려놓고도 얘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색깔 2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파란색 빨간색 다 영망치형입니다. 이게 영망치형인데 그림 잘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직원조차도 안다니까. 직원들도 연구원분들 말고도. 근데 매출 무슨 뭐 1위를 찍고 매출 5위 안에 들어오고 10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양반이 이거 18일날 교육 내용, 18일날 교육 내용. 이거를 읽어. 본인이 읽으면서 영망치가 떠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아래 꼬리가 떴는데 어떻게 영망치형이냐고. 내용 자체가 잘못됐구만. 이 내용도. 이게 그러면 대표님 이거 여기 아니라 망치형 설명인데 제가 타이핑 잘못 쳐놨어요. 이렇게 돼야지. 설명하다가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우리 직원이 실수했나 보네. 이렇게 돼야지. 지가 만들고도 지가 틀린지도 모르고 이걸 영망치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냐고. 틀릴 수도 있지. 아니라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여기 봉 패턴 검색해보면은 나와요. 여기 망치형이 있고 역전된 망치형이 있잖아. 그 설명이 완벽히 다른데 남의 거 훔쳐왔으면은 그래놓고 이걸 또 설명을 어떻게 해요? 아무 데서나 망치형 떴죠 이래. 이걸 망치형 떴죠 이런다. 이걸 망치형 떴죠. 윤정도가 캔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망치입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기준에서의 캔들은 망치로 인정을 안 해요. 다만 대형주의 기준에서 OMA 20ml를 넘길 때는 일정 범위의 인정 범위를 잡아줘요. 수급 범위라는 거 보고. 근데 예를 들면은 아무 데나 갖다 붙여. 저 비슷한 모양 아무거나 나오면 이런 데서 이거 망치 떴다 그래. 자, 망치 뜨고 이렇게 올라가죠 뭐 이래. 이런 데서. 우리는 이걸 망치라고 안 하죠. 왜? 거래가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캔들의 크기가 평상시보다 확장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뜨는 자리가 바닥 인식을 잡히는 자리에서 이게 떠야 된다는 거.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전제 조건도 없어. 그냥 아무 데서나 이거 딱 그려놓고 망치형 떴죠? 이게 무슨 망치냐고. 거래가 없는데 이렇게 형성되고 그냥 우연찮게 올라왔을 뿐이고 여기가 터진 거래에 이 캔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장대항복 떴으니까 의미 있나? 아니, 얘 하나만 갖고는 패턴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조월봉으로 한번 다시 보든가. 이걸 망치형이래. 이건 거래도 없고 그냥 캔들 도진 거야.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 이런 교육을 우리 회원님들이 받으실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기가 차가지고 결론적으로 교육 신청하시고,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맨날 욕했던 게 그거예요. 2대1에 또 야간에 우연찮게 모니터링도 안 하지. 채널 돌리다가 자 지금까지 1시간 교육 잘 받으셨죠? 거래량 교육 오늘 다 해드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100점 100승이에요. 거래량 터지는 게 뭐라고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정신 나간 애들 아냐. 그럼 한미반도체가 20조 터져야 돼 거래량이? 이미 터졌으니까 얘는 괜찮아? 그럼 얘 기준의 거래량이 터진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거래량이야 거래 대금이야. 거래 대금이라는 거예요. 9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2020년까지 활용될 수 있었던 기술적 분석, 그건 거래량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거래 대금입니다. 특히 언제부터요? 21년부터 고빈도 거래가 확장됐을 때, 또 특히 25년 6월 상한가 제도가 15% 이상으로 확장됐을 때, 30%로 확장됐을 때, 그때는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을 봅니다. 왜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단순해요. 자, 그냥 에코프로입니다. 1월 말에 저점이 11만 9천 원이에요. 1월 31일 날이. 그리고 여기까지예요. 단순해. 다 어느 방송을 봐도 거래량 갖고 나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100만 주 터진 거하고 300만 주 터졌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300만 주 터지면 얼마예요? 3천억이에요. 3,600억 그래. 여기서 300만 주 터졌어. 얼마입니까? 4조입니다. 3천억하고 4조하고 같아요? 여기서 100만 주 터졌다고 칩시다. 여기서 얼마예요? 1,200억이에요. 여기서 100만 주 터졌다고 칩시다. 1조 5천억이에요. 10배 이상인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이 확장됐을 때는 거래 대금을 보는 거예요. 분봉에서는요, 지가 아무리 변동이 나와야 30%고 뭐 하한가에 상한가 나오는 거 90% 수준 그거 아니고서는 거래 대금이 아닌 거래량만 봐도 돼요. 그 정도 범위에서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변동률이 제한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변동률을 갖고 있는 거는 거래량을 설정해서 봐도 돼요. 근데 그 거래량조차도 지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줄 이렇게 걷고 거래량 빠졌죠, 거래량 올랐죠, 그렇게 추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주봉 보면 되지. 그럴 것 같으면 월봉 보면 되고. 미치는 거야. 이 거래량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들쭉날쭉하니까. 결론은 거래량에 대한 교육 이번에 제대로 받으시라는 거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왜 그런지, 방금처럼 아주 단순하지만 왜 거래 대금이 중요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어제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 이거를 너무 내가 공개적으로 무료로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기준을 오픈해드리는구나. 남들은 제대로 오픈을 못해요. 오픈 못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평생 무료로 보십시오. 이걸 못한다고. 그리고 샘플 교육도 제대로 못해요. 왜? 교육하거나 입만 열면 그게 구라라는 게 다 뽀록 나거든. 그런데도 용기 있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그조차도 모르셔서 들어오시는 분들. 아까 보신 그 영망청, 망청을 그려놓고 영망청이라고 설명을 하고, 영망청 설명하면서 망청을 설명하고 앉아있고, 그게 와우의 매출 1등 한다는 분의 설명이야. 응? 2년 전에 1등 했던, 지금 한 5위 안에 들어올걸요? 10위? 5위? 또 지금 현재 검색식 가지고 1등 한다는 친구의 설명이 아까 보시면 거래량 300% 터지면, 야, 결국 뭐 그 친구들을 제가 정화할 수는 없고, 결국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 친구들 덕분에 우리는 제대로 된 교육 받으셔서 그 친구들이 바보짓거리 하고 있을 때, 아, 우리는 고맙습니다. 2차전지 덕분에 잘 차익 실현하고 나갑니다. 당신들은 고점에서 물려 계세요. 응? 영상 올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여간에 보시고, 그 교육 자료나 이런 거는 검증 받은 겁니까? 윤정두 거는? 윤정두 거는 도서 한 10권을 낸 게, 그게 전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로 사용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증권사 임직원분들 기술적 분석과 파생 분석의 교육을 들어간 사람은 우리나라 유일하게 윤정두뿐이 없고, 파생 교육만 하는 사람은 3명 있어요. 증권사 파생 교육 한 사람은. 내부에서 파생 교육을 아무도 안 해요. 성과 보수가 몇십억씩 받는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하겠어. 10만 원 받고. 외부 강사는 돈을 더 줄 수 있어요. 내부 강사는 10만 원에 규정돼 있어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도 증권사 뭐 임직원 교육에서 다 구라요. 그거는 전부 매출 잘 내는 친구들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면 고객 잘 땡겨요. 그거 소양 교육이랍시고 그거 했지. 실질적인 기술적 분석을 왜 외부 강사를 불러? 자기 내부에서 해도 되는데. 그 교육 교재, 대학 강의 교재, 그리고 KLX 교육 교재가 전부 윤정두 교육 교재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금융투자협회 초청 강사죠 또. 근데 이제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재가 또 있어요. 자격증 교재. 그 오류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 오류 다 까고 부셔가지고 소송 한 해 만에 막 그쪽에서 연락 오고 그래놓고 잠잠하죠. 왜? 쥐들이 틀렸거든. 그래놓고 지금도 안 고쳐요. 교재를. 시험 교재를. 어차피 늦어진 거고 한 번 더 봐요? 어? 농담해 해라? 아니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는 애들이 어딨어? 이거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자격증 시험 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되겠냐고? 어? 이거 완전히 틀린 그림이거든. 이거 방송에서 무지하게 깠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이거 하나당 1시간씩 설명해도 모자라요. 이동 평균선의 기준이 그건 단순 이동이고 단순 이동 평균이고 얘는 그나마 기울기에 대한 그랜벨의 매매 법칙 포함된 거고 이게 한 단계 나가는 게 보조 지표야. 근데 보조 지표 어설프게 설명하면서 그 보조 지표의 원리 자체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면 매수하면 돼요. 전자레인지 단추 빵 누르면 빵 데펴져요. 그럼 뭐 데펴지면 그대로 쓰긴 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원리를 알아야죠. 그게 왜 데펴지는지. 마찬가지야 거래량도. 이렇게 거래량 교육을 받고 있으니 아까 보신 그 정신 나간 친구들 나와가지고 거래량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래량이에요. 시험 문제. 그냥 틀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거래가 수반되고 고점이 넘겨진다. 고점을 넘길 때는 거래가 수반되어져야 된다. 근데 얘네들 지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 이따구로.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됐어요? 그림을 이따구로 그려놓고 이걸 시험 문제로 냈어. 이거 뭐 하자는 얘기야? 거래가 수반된다? 하향될 때 거래가 수반돼. 이게 그 책 잘라가지고 복사한 거란 말이에요. 반등이 나올 때 거래가 없다가 저점을 이탈할 때 거래가 수반돼야 되는데 거래가 수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려면 제대로 거래를 빵 수반시킨 걸 보여줘야죠. 근데 이거는 그랜빌이 언제? 지금부터 해서 70년 전, 8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하니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게 거래 대금이다 이제는. 변동률이 너무 커져서. 어쨌건 다 틀려요. 이것만 틀릴 것 같아요? 깃발형 이런 거 예제를 점상을 갖다 놓고 점상. 깃발형 예제를 소형 잡주에 점상을 갖다 놓고 이게 깃발형입니다 해놨어. 방송에서 무지같이 요즘엔 잘 안 까는데 그랬더니 연락 와서 뭐 소송하겠다. 왜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당신들이 이건 인간적으로 이건 도에 지나치지 않냐. 자격증 시험 보는 도서 자료를 이따구로 그려놓으면 아니 주가가 보세요. 주가가 오르는데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내려오냐고. 이거는 200일 전이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랜벨의 매매 법칙이 200일 전이지만은 본인들 도서에 넣어놓은 거는 20일 전, 최근에는 20일 전에 기준이 잡힌다라는 투로 설명을 해놔. 20일 전이 어떻게 주가가 오르는데 주가가 내리는데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냐고.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잖아. 이거를 훔쳐다가 지꺼인 양 방송을 해요. 아니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주가가 내려오냐고. 응? 그리고 매입 신호잖아요. 매수 신호. 아니 여기 어디서 사라는 거야? 여기서 사라는 거야? 제대로 배우세요. 제대로. 기간하고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정도인 사람한테. 교육 신청하십시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